푸르브의 깊이가 2-3mm, 즉 잇몸과 뼈 사이의 공간이 2-3mm 정도 된다면 스케일링으로 충분합니다. 푸르브의 깊이가 4에서 6mm라면요, 중간 정도의 풍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잇몸 치료, 즉 큐렛이 필요합니다. 뼈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뿌리를 잡는 뼈가 적어집니다. 푸르브의 깊이가 7mm 이상이면 만인 진행된 풍치인데요. 잇몸 수술, 플랩이 필요합니다. 2-3mm의 저 공간, 잇몸과 뼈 사이의 공간, 파라원이죠. 를 호주머니라고 생각하면 호주머니가 얕으므로 음식물, 치석이 생기는 공간이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물이 덜 쌓입니다. 이 정도 뼈가 녹아 있으면 1년에 한 번 정도 스케일링을 받으면 됩니다. 4에서 6mm의 공간이 있으므로 호주머니로 생각하면 호주머니가 어느 정도 깊이가 되므로 음식물, 치석이 많이 생깁니다. 호주머니가 깊으면 깊을수록 물건을 많이 넣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 정도 뼈가 녹아 있으면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잇몸 치료를 받아야 하고 3개월에서 6개월에 한 번 스케일링을 받으면 됩니다. 잇몸 밑으로 기구가 많이 들어가므로 반드시 마취가 필요합니다. 7mm 이상의 공간이 있으므로 호주머니로 생각하면 호주머니가 많이 깊고 음식물, 치석이 정말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호주머니가 깊으면 깊을수록 물건을 많이 넣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겠죠. 파란 원의 공간이 너무 넓고 깊어서 눈에 잘 보이지 않으므로 치석이 제거가 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잇몸을 열고 눈으로 보고 치석을 제거한 후 잇몸을 잘라서 파란 원의 공간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이 정도 뼈가 녹아 있으면 잇몸 수술 후 1개월에서 3개월에 한 번씩 스케일링을 받으면 됩니다. 잇몸을 열어서 치석을 제거 후 잇몸을 자르고 꼬매는 과정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마취를 해야 합니다. 치주 수술의 전반적인 과정을 나타낸 사진인데요. 잇몸을 열고 눈으로 보고 치석을 제거하는 과정과 잇몸을 잘라주는 과정이 눈에 보입니다. 잇몸을 잘라주는 이유는 호주머니가 깊으면 음식물이 쌓일 공간이 많아지므로 잇몸을 자르는 걸 호주머니 깊이를 얕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음식물이 덜 쌓일 수 있습니다. 예전에 뉴욕 치과에서는 잇몸 수술, 치주 수술을 많이 했으나 요즘은 잘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첫째, 일단 수술이므로 통증이 조금 심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잇몸을 자름으로 치아가 많이 시리다고 하십니다. 세 번째, 앞니의 경우 뿌리가 많이 드러나므로 심미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치주 수술 전 빨간 화살표 부위는 치석 때문에 염증이 생겨 뼈가 녹고 있는 상태입니다. 풍치가 일어나고 있는 상태죠. 다른 치과에서 1년도 못 쓸 것 같다고 하셔서 내원하셨습니다. 밑에는 치주 수술 후 사진입니다. 잇몸을 열어 치석을 제거한 후 잇몸을 자른 것입니다. 5년이 지난 지금도 잘 쓰고 계십니다. 하지만 뿌리가 드러나 심미적으로 문제는 있습니다. 이 환자분의 경우 잇몸이 자꾸 붓는다고 하셨습니다. 푸르브가 6mm 정도 들어갑니다. 푸르브가 6mm라면 공간이 얼마나 넓겠습니까? 저 사이로 음식물이 자꾸 들어가서 잇몸이 붓는 것입니다. 그래서 잇몸만 잘라주었습니다. 호주머니의 깊이를 얕게 해주는 효과겠죠. 잇몸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통증도 그리 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전혀 붓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뿌리는 수술 전보다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 환자분의 경우 임플란트 수술 때문에 잇몸을 열었습니다. 잇몸을 열고 보니 잇몸과 뼈 사이에 치석이 눈에 들어옵니다. 저 치석 때문에 풍치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밑에는 치석을 제거한 후 사진입니다. 스케일링과 큐렛, 치주 수술을 다시 한번 정리한 사진입니다. 풍치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스케일링을 더 자주 받아야 합니다.